예제 2번을 볼게요. 10보다 작은 양의 홀수 정수의 집합 5를 구하여라. 자, 그럼 5는 10보다 작은 양의 홀수, 정수라고 했어요. 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 2, 3, 4와 같은 양의 정수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점 이런 음의 정수가 있고 그리고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존재하죠. 그런데 지금 양의 홀수이면서 정수인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이 될까요? 10보다 작아야 하고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은 5의 원소이고 3도 5의 원소이고 5도 5의 원소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7도 역시 9도 역시 5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와 같은 숫자, 이 안에 없는 숫자는 5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인 거고, 이렇게 우리가 중괄호로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해요.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집합에서는 순서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V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윗줄처럼 써도 되지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써도 사실은 같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순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봅시다. 100보다 작은 양의 정수.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100보다 작은 양의 정수니까 1부터 시작하면서 이걸 어디까지 써야 하죠? 100보다 작으니까 99까지 써야 되는데 그러면 99개의 숫자를 나열해서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줄임표를 써서 99까지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는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쭉 나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이 이제 원소 나열법이건 표현 방법 중에 조건 제시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자, 예제 4번에 자, 5라고 하는 것을 자, 예제 2번의 집합 5에 대해서 양의 홀수의 집합. 자, 그러면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역시 중괄호를 이용하는데 중간에 바를 만들어요. 자, 이 바의 의미는 뭐냐면 such that이에요. 이 부분을 만족하는 이러한 녀석들의 모임. 이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를 반드시 붙이고 그 뒤에는 조건을 쓰는 거예요. 무엇을 만족하는가? such that은 무엇, that 이하를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명제를 만족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제 2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x가 홀수라고 했죠. odd number예요. 그리고 x는 10보다 작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무엇의 모임이냐면 정수의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죠. x는 정수.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조건이 들어가서 조건을 이용한 표현 방법이란 뜻이죠. 수의 체계 한번 볼게요. 자, 이 수의 체계는 이산수학, 전산수학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집합을 모아놓은 건데, 자, n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합, 자연수의 집합.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셀 수 있는 집합인 거죠. 0, 1, 2, 3, 4. 즉 0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있는 1, 2, 3, 4, 5 이런 것들을 우리가 n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정수의 집합을 보시면 g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한 줄 더 써서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정수의 집합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포함하는 것을 정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집합을 우리가 정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G의 플러스라고 하면 양의 정수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이런 수들을 모아놓은 것.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임이냐면 유리수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쿼션 넘버라고 하죠. 나눠지는 숫자들을 유리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Q분의 P를 모아놓았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바가 있네요. 자, 바 이하의 것들을 보면 P도 어디의 멤버다? 정수의 멤버다. Q도 어디의 멤버다? 정수의 멤버다. Q는 또한 0이 아니다. 근데 지금 기호가 이상하네요. Q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포함 관계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Q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분모에 해당하는 Q는 0이 될 수 없다. 즉 어떤 수든 0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Q는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Q분의 P의 모임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지칭하죠. 그 다음에 실수는 우리가 R이라고 표현하고요. 실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죠?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 유리수 안에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고 정수 아닌 유리수라는 뜻은 뭐예요? 분수의 형태를 표현하는데 정수가 아닌 것. 자, 정수도 역시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죠. 유리수에 속하는 집합이니까. 자, 정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라고 한다면 1분의 2, 4라고 한다면 2분의 4. 2라고 하면 1분의 2, 2분의 4. 다 똑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약분하면 결국엔 정수가 되는 거죠. 정수 아닌 유리수는 2분의 3, 3분의 4 이렇게. 정수는 아니지만 A분의 B 형태로 표현되는 꼴. 이런 것들을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보면 되고 정수에는 또 뭐가 있다? 정수 안에는 0,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또 분류할 수가 있죠. 무리수는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파이, 그죠? 그리고 루트 3, 루트 2 이렇게 풀어서 썼을 때 루트 2 같은 경우는 1. 얼마 얼마 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거죠. 소수점 아래의 숫자들이 순환하지 않으면서 계속 어떤 일정 규칙 없이 쭉 나열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실수 R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아래 위에 플러스라고 쓰면 이것은 양의 실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이긴 한데 기호, 부호가 플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양수들만 다 모아놓은 거고 복소수는 우리가 C라고 표현해요.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는 C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허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큰 집합이죠. 하나의 수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수의 체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럼 예제 4번에서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집합기호로 한번 써봅시다. 무엇의 모임이었냐면 양의 정수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면 x가 오드 넘버이면서 10보다 작은데 그 x는 양의 정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양의 정수 안에 있는 x의 모임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구간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자, 인터벌 한번 봅시다. 자, 인터벌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건데 자, A부터 B까지 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의 모양이 네모졌죠.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실직선, 그러니까 리얼 축을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어떤 수직선을 x라고 봤을 때 x는 이제 리얼 넘버라고 해볼게요. 모든 실수를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상에 대응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A부터 B까지라고 했을 때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A부터 B까지라고 써요. 그래서 A, B 포함할 때는 이렇게 괄호로 써준다. 그래서 마치 이 괄호가 닫혀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closed interval, 닫힌 구간 또는 폐구간이라고 얘기해요. 폐구간 표현. 그래서 A를 포함하고 B도 포함하면서 등호가 지금 보이시죠? 이것을 만족하는 X의 모임을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한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것을 보면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보면 A는 포함하면서 B는 포함하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값. 그래서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아서 B쪽에는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번엔 A를 포함하지 않고 B만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는 포함하는 거고 이 기호는 포함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것은 A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B만 포함하는 그런 X들을 모아놓은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마지막 거를 보면 A부터 B까지인데 A도 포함하지 않고 B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림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형태일까요? A도 포함하지 않고 B도 포함하지 않지만 그 사이만 포함하는 것. 그래서 A도 포함하지 않고 B도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모든 X, 그 사이에 있는 모든 X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열린 구간, 오픈 인터벌 또는 개구간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표현은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수의 체계와 지금 이 구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호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죠. 자, 이어서 봅시다. 우리 정의를 보시면요. 두 집합이 같은 원소를 갖고 있다면 그 두 집합은 같다. 즉, A와 B가 집합이라면 무엇뭐일 때 A와 B가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A와 B가 같다는 것을 이렇게 표기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이 표현 방법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배웠던 기호가 쓰여지고 있죠. 이 기호가 뭐였냐면 for all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임의의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합의 원소라고 할 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보면 지금 양쪽 화살표로 되어 있고 이것의 의미가 뭐였죠? 동치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면 X라는 원소는 A에도 있고 그 X가 B에도 있는데 모든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X라는 어떤 원소들이 A에 있고 모든 X가 B에 있다. 그 뜻은 뭐냐면 모든 X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1, 3, 4, 5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임의의 x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x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5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 이산수학, 전산수학 클래스에서 임의의 학생 한 명을 선택해서 상담을 했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친구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앞자리에 있는 친구가 선택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뜻은 임의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3, 4, 5라는 원소가 있다고 했을 때 모든 x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1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x가 a에 포함된다. 그 뜻은 뭐냐면 1이 a에 포함된다. 근데 1만 그렇겠어요? 모든 원소 x이기 때문에 3도 a에 포함된다라는 뜻이고 4도 a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5 역시 a에 포함된다는 뜻을 이렇게 한 번에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x라는 원소가 b에도 들어간다. b의 원소이기도 하다. 그 뜻은 1이 b의 원소고 3도 b의 원소고 4도 b의 원소고 5도 b의 원소라는 뜻이죠. 그러면 a의 원소는 지금 1, 3, 4, 5니까 a를 1, 3, 4, 5라고 쓸 수 있죠. b도 역시 어떻게 돼요? 원소가 1, 3, 4, 5니까 1, 3, 4, 5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원소를 갖고 있는 모양을 보니까 A도 B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A와 B를 같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집합에서의 동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동치라고 하는 개념은 같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원소를 갖고 있으면 그때 이것을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같다는 표현을 우리가 논리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다라고 표기한다. 자, 그러면 아래 봅시다. 공집합, empty set이라고 하는데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써요. 동그라미 쓰고 짝대기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자, 공집합 empty set이라고도 하고 null set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자, 주의해야 되는 것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의사항. 여러분이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공집합은 뭐냐면 여러분 그 컴퓨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폴더를 구성해서 그 안에 파일을 담잖아요. 여러분들 뭐 과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폴더를 생성하죠. 그런데 빈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폴더 안에 파일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공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뭔가 집합, 모임이긴 하죠. 폴더라는 모임이긴 한데 그 안에 원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뭔가를 쓰면 이것은 원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표현은 뭐냐면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있는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집합과 이 집합은 당연히 같지 않아야 되겠죠.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데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폴더로 비유를 하면 어떤 뜻일까요? 집합이긴 한데 그 안에 공집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이렇게 폴더가 있는데 비어있는 폴더를 갖고 있는 상위 폴더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안에 공집합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빈 폴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빈 폴더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폴더. 그러니까 폴더 안에 폴더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폴더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예제 5번에서 한번 봅시다. 영어 알파벳에서 모음의 집합을 나타내는 집합 부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어라. 자,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이 동그라미, 뭐 네모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집합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자,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을 영어 알파벳 전체 2라고 한번 써볼게요. 영어 알파벳의 집합을 2라고 했을 때 2라고 하는 전체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모음의 집합을 나타내는 집합을 V라고 한다면 자, 알파벳 2 안에는 모음과 자음의 집합이 있겠죠. 그래서 모음의 집합을 우리가 V라고 해보자.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다? A, E, I, O, U가 있다. 자, 그러면 그 외에는 뭐예요? 자음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있나요? A 빼고 B, C, D, E 빼고 그 다음에 F, G, H, 그 다음에 I 빼고 K, J, 그 다음에 L, M, N, 그 다음에 P, Q, R, S, T, U 빼고 V, W, X, Y, G.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파랗게 쓴 멤버들하고 초록색으로 쓴 멤버들을 다 합하면 전체 영어 알파벳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물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부분 집합. 이라고 하는 것은 subset이라고 하는데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또한 집합 B의 원소이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 A가 B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에 이렇게 등호가 되는 것은 A와 B가 같은 경우도 고려하는 거예요.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B라고 하는 어떤 셋이 있고 A라는 셋이 있어서 A가 이렇게 B 안에 흡수되는 이런 형태를 포함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B하고 A가 이렇게 똑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위에서 봤던 이 A와 B의 경우에. 그러면 동일하기 때문에 A하고 B는 서로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A는 B를 포함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포함된다. B가 A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된다. B가 A에 포함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죠. 즉, 자,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이 조건하고 and 이 조건이 만족되면 등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Q이면 P이다라는 조건문이 참일 때 P하고 Q는 동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집합 관계도 등호는 동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렇게 포함 관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기호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었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떤 원소가 A 안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원소가 A 안에 원소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X는 어디에도 원소가 되죠? B의 원소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림으로 봤을 때 A가 더 작은 범위에 있으니까 X가 A의 원소이면 당연히 B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물론 A와 B가 같은 경우에도 X가 A의 원소이면 당연히 B의 원소이기도 하죠. 즉, 이것이면 이것이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어떤 X든지 A 안에 있기만 하면 B에도 당연히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 경우에 이것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건데 증명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증명이라고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아마 귀류법이라는 걸 접한 적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뒤에서 같이 해볼 텐데 일단 부분집합을 증명하는 방법. 자,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보인다. 즉,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보인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그림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보이려면 뭘 보이면 되죠? X라는 어떤 원소가 A의 원소이면 뭘 보이면 된다? 또한 B의 원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이면, 즉, 이 관계를 만족함을 보여주면 증명 끝.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님을 보이는 것.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닌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떠한 포함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뭘 보이면 되느냐? X가 A의 원소이기는 한데 B의 원소는 아닌 거예요. 그쵸? 똑같은 말이죠.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은 A에 있는 어떤 X라는 원소가 있어서 B에는 속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X는 A에는 속하는 원소이긴 하지만 B에 속하는 원소가 없다. 즉, X가 B의 원소가 아닌 X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X가 B의 원소인 게 없으면 되는 거고 X가 B의 원소가 아닌 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님을 보이려면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대로 우리가 증명을 할 거고, 자, 예제 6번 한번 봅시다. 제곱하였을 때 100보다 작은 정수들의 집합은 음수가 아닌 정수들의 집합의 부분집합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곱하였을 때 100보다 작은 정수들의 집합. 자, 여기까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곱했을 때 100보다 작은 정수. 일단 1을 제곱하면 1, 2를 제곱하면 4, 어디까지 갈 수 있죠? 9를 제곱하면 81, 10을 제곱하면 100이 돼 버리니까 9까지만 생각하면 되고, 정수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100보다 작은 것, 음수도 가능하죠. 그러면 0을 제곱해도 0이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이고, 그러면 거꾸로 음의 정수 쪽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9를 제곱해도 81이니까 여기까지만 고려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1까지 9개, 1부터 9까지 9개, 0 포함해서 총 19개의 정수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음수가 아닌 정수들의 집합. 음수 아닌 정수들의 집합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정수에는 뭐가 있다? 0과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있다. 그래서 음수가 아닌 것만 생각하면 0 포함해서 자연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앞에 있는 집합을 A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는가? 부분집합이라 함은 같거나 한쪽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거나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그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0, 1부터 9까지 이런 형태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은 0, 1, 2, 3, 4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9를 넘어서 지금 무한히 커지고 있죠. 음수가 아닌 정수들은 9 이상도 존재하잖아요. 10, 11, 12, 그쵸? 그래서 이게 B의 집합이 되겠네요. 그러면 A와 B의 관계가 같지도 않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 속해 있는 모양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부분집합이라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딸랑 그려놓고서는 증명을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레라고 하죠. 그러니까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해요. 즉, 이 발레 하나만 있으면 예제 6번 이게 부분집합이 아닌 거다라고 설명이 되는 그런 예제를 하나 들어주는 건데, 발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앞에서 A라는 집합에서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지만 B의 집합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뭘 보이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자, 지금 어떤 원소든지 간에 X의 원소이면 B의 원소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A의 원소예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1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A의 원소예요.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B의 원소여야만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원소에 대해서도 이 관계가 성립해야만 우린 부분집합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A에는 1이 있지만, 마이너스 1이 있지만 B에는 마이너스 1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관계는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왜냐?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x에 대해서 a에 있는 원소는 b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죠? 자, 부분집합. b가 전체 큰 집합이라 하고 a가 그 안에 있는 부분집합이라고 하자. 이 관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 안에 있는 원소가 있어서 a에 있으면 당연히 b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a에 있는 원소가 b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레 하나를 제시하고 이 관계를 설명하면 예제 6번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